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송우재TV 시작합니다. 최근에 여야에 걸쳐서 모두 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탄핵입니다. 탄핵. 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고위공직자, 판검사 같은 법적으로 아주 이렇게 직위가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국회 과반, 그 다음 대통령은 3분의 2입니다. 200명입니다. 이렇게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직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제 이 탄핵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은 몇 번 있긴 했지만 이 전국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 이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난 이후에 심심하면 탄핵입니다. 심심하면 탄핵.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줬으면 이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줬어야 하는 것이다. 이 법꾸라지 이재명 때문에 우리 법의 허점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할 시기에는 이재명 같은 우리 헌정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권력 뒤에 숨으려고 하는 방탄하는 법꾸라지가 생겨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김홍일에 대해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또 민주당이 앞장서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국회의 청원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청원이 7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100만 명, 200만 명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나서지 않지만 뒤로는 모두 민주당이 나서서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각종 집회, 어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용산에서 열린 이 집회에서도 박찬대를 비롯해서 모두 나서서 이 탄핵 국회 청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르익으면 이 탄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풍이 언제나 불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청원을 통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르익으면 한 달 동안 청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100만 명이 될지 200만 명이 될지 되면 이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청원이 5만 명을 넘으면 이 법사위로 이제 넘겨서 본격적으로 이 심의를 해야 합니다. 국회 청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청원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통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관에 대한 이 탄핵은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동안도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시도가 2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탄핵이 거부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결의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런 것과 그동안의 이 탄핵 문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고 난 다음에 탄핵 문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서 탄핵을 입버릇처럼 날마다 하고 있고 계속해서 탄핵안을 내고 있습니다. 김홍일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이 탄핵안을 민주당이 내더라도 벌써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MBC를 비롯해서 이 이사진을 바꾸는 그 작업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MBC를 비롯해서 이 이사진 교체입니다. 이건 이제 방통위를 통해서 이미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고를 해서 이사 모집 공고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 탄핵을 추진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탄핵을 해도 그 MBC 보호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시동을 거는 거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분위기를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청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사들도 탄핵해야 하고 이재명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도 탄핵을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재명 같은 이런 법꾸라지가 생겨날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의 허점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를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이건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탄핵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65조입니다. 이 탄핵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 판단을 국회에서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할 때는 굉장히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법사위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입니다. 거의 이거 참 미친 정신병자에게 이 칼자루 쥐어준 듯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묻지마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금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통과가 되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는 기간 동안은 대통령은 직무를 떠나야 합니다. 이게 지금 헌법 규정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거부가 될 겁니다.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거부가 됐듯이 이제 직무를 떠난다, 정치적으로 타격을 준다, 이것만으로 내용도 되지 않는 탄핵안을 계속 내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이 헌법 조항이 참 1987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까닭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108명의 현역 의원들입니다. 108명의 현역 의원들이 막아서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이 지금 각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률안 재표결도 통과되지 못할 뿐더러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 전 국민들이 이제 이 헌법의 이 탄핵 관련 조항,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탄핵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걸로 탄핵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거부가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이 탄핵을 한 쪽에서는 정치적 타격을 입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영별로 나뉜 정치 환경에 의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탄핵 제출했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거부가 됐다. 헌법재판소 비판하고 뭐 끝납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탄핵 조항, 이게 얼마나 엄격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탄핵으로 정치적 장난질을 치고 있다. 앞으로 이재명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 판사 다 탄핵하게 될 겁니다. 재판 지연을 노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논쟁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원희룡이 직접 이 불을 지폈습니다. 원희룡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 당정 관계,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다가 수위를 더 높여서 이제 한동훈은 배신자가 될지도 모른다. 배신자가 되는 부분은 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뭐 추측입니다. 예상입니다. 그냥 근거도 없이. 이렇게 원희룡이 공격을 하고 나서니까 한동훈은 직접 반박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동훈 측, 이 뭐 장동혁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수위가 높아져 있습니다. 네거티브고 인신공격입니다. 뭐 근거도 없습니다. 한동훈이 배신자인지 원희룡이 배신자인지 원희룡이 이렇게 탄핵까지를 끌어온 것은 원희룡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이건 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고 있습니다. 벌써. 이 원희룡이 너무 급하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또 원희룡 주변에서 계속 지금 윤심을 팔고 있는데 이거 원희룡이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실수냐? 왜 역풍이 불고 있느냐? 당장 오늘 한동훈 측에서 장동혁을 비롯해서 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동훈은 뭐 개입하지 않습니다.
나경원과 윤상현도 이 두 사람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고 민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 배신자, 탄핵, 뭐 이까지입니다. 이 원희룡이 자기가 이렇게 탄핵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그것도 근거도 없이 배신자 탄핵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7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에 앞장섰던 것이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사과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으로 가겠다라고까지, 원희룡이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에 당선되고 난 뒤에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 이걸 지금 한동훈 측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배신자 이야기가 나오면 원희룡이 더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원희룡이 굉장히 급해졌기 때문에 이 인신공격이나 후보 단일화를 꺼내게 될 텐데 이 수위 조절을 좀 해야 한다. 원희룡이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신자 탄핵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 화살은 원희룡 자신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 후보 단일화를 가지고 지금 친윤 쪽에서 이철규가 이 뭐 나경원을 지지할 것처럼 했다가 원희룡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또 배신자 이야기가 나왔고 연판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경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오늘 나경원이 크게 반발하니까 더 이상 후보 단일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후보 단일화도 원희룡 나경원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한동훈 나경원 후보 단일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이 뭐 당내 경선이든 뭐 민주당과의 경쟁이든 어느 정도 수위를 넘게 되면 이 국민들의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역풍이 불게 됩니다. 이 부분, 탄핵 부분은 원희룡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원희룡이 지금이라도 빨리 균형감을 찾아서 합리적인 선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점 지적을 합니다. 한동훈은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 한동훈이 왜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느냐, 이 정도 공격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 지적해 두고요. 지금 원희룡 주변에서 또 일부 친윤 주변에서 이 윤심을 팔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생각이 원희룡으로 있고 한동훈은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제가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희룡을 통해서, 윤심은 원희룡을 통해서 한동훈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이거 자꾸 김기현이 당선될 때하고 비교를 하는데 원희룡은 김기현과 다릅니다. 또 그 당시의 경쟁자는 나경원이었고, 그 다음 이제 경선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안철수였습니다. 이 안철수와 한동훈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다르고, 지금 정치적인 분포, 세력 분포도 다르고, 이 포지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자꾸 시대 상황은 바뀌는 것이죠. 총선 전과 총선 이후의 전국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윤심은 원희룡이든 한동훈이든 나경원이든 일단 이기는 쪽이 윤심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뭐 윤상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당정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이기는 쪽이 윤심입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 당선이 될 때는 김기현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 스케줄이 나왔고, 경선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경원을 정리했습니다. 만약 윤심이 한동훈이 아니라면 이 경선이 되기 전에 한동훈이 출마 못합니다. 대통령은 그 정도의 영향력은 갖고 있습니다. 이 여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윤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윤심이 지금 원희룡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라는 건 맞습니다. 한동훈을 견제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동훈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상당히 당정 관계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승부가 되는 정도로 원희룡의 지지율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한동훈의 지지율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과장하다가 이런 탄핵 같은 이런 실수 계속하게 되면 원희룡 이 경선 계속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희룡이 반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만약에 제가 좀 가벼운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비윤이 한동훈이고 찐윤이 원희룡이다라고 하는데 만약 일주일 뒤에 10일 뒤에 찐윤이 한동훈이 되고 반윤이 원희룡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국은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윤 대통령 윤심이 바라보고 있는 이 전당대회 전국은 전체적으로 이 4명 모두가 친윤입니다. 이 사이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가능하면 4명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도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비주류로 견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이제는 박빙의 견제가 일어나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권 전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똘똘 뭉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이걸 과장해서 뭐 한동훈에 대해서 배신자, 뭐 탄핵 우려 이렇게 가져가면 그 역풍은 그대로 원희룡에게 갑니다. 나경원이 또 이렇게 말했다면 모르겠지만 원희룡이 이 공격을 하는 것은 원희룡이 너무 성급했다. 전체 윤심의 틀, 지금 윤심을 이용해서 별 주장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비교적 한동훈은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잘못하면 원희룡 이런 식으로 이 헛발질 계속하면 나경원에게도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